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군산 27명, 익산 12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내일 등록이 마감되면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새만금 공장 현지에서 PPS 2호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PPS 2호기 증설로 국내 최대 연생산 1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컴파운드까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년 전 첫 발을 뗀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돼야 하지만 관련법 문제로 새만금 개발청이 입장을 바꾸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새만금청이 손을 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익산역 광장에 노숙자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산역 주변을 배회하거나 인근 빈상가에서 잠을 자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익산에 좋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익산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침부터 출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익산과 군산 지역 25개 조합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후보 등록 현장을 최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미비된 서류는 없는지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쳐 후보 등록이 이뤄집니다. 후보 등록 첫날 익산에서는 2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농사 진 것을 갖다가 이제 직접 쓸 수 있으면 이제 큰 백화점 같은 데 뛰어다니면서 직접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 마련된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창구에 출마자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연이어 방문합니다. 군산은 첫날에만 1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조합 발전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웁니다. 비상임 감사로서 6년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조합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조합의 그 어려움도 또한 잘 알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은 22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집니다. 후보 등록 마감 뒤 각 조합별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은 농협과 원협, 축협, 산림조합 등 15곳에서, 군산은 농협과 원협, 수협, 산림조합 등 10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13일간에 걸쳐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22일부터 나흘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권자 선택이 이뤄지는 다음 달 8일 투표일까지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 이틀간에 걸친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익산과 군산 지역 25개 조합의 최종 대진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의 원점인 평남 숙천 일대로부터 390km 부근에는 군산 미 공군기지가, 340km 부근에는 청주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군과 미군의 특정 비행장을 노리고 타격 가상 목표를 설정해 도발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에 입대한 지역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자로 상근 예비역과 의경 등을 포함한 현역병입니다. 보장 항목은 상해와 장해, 질병 등 13가지이며 휴가나 외출 때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군산공장 현지에서 오늘 도레이 첨단 소재가 PPS 2호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PPS 2호기 증설로 국내 최대 연생산 1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량화와 전자부품 수요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미래자동차 핵심 소재 PPS. PPS는 2026년까지 약 16만여 톤의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공장에서 PPS 2호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증설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 설비를 추가해 모두 13,600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PPS 수지의 주 원료인 황화수소 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늘려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 생산 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고의 품질 경쟁력으로 그리고 원가 경쟁력으로 고객 요청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넘버원 PPS 수지 메이커로서의 도레이 그룹의 위상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PPS 생산 확대로 소재, 부품, 장비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PPS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우리 군산에 저 투자를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공식은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의 증설 투자로 새만금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정부가 2년 뒤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의 절반을 지방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올해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5개 시도를 선정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의 시범 사업에도 처음 도전합니다. RIS 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국비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RIS는 2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대학 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재반 비용을 세액 공제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지방대학을 우선 지원해주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산업체의 지방대 선호도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4개 학교와 익산 지역 2개 학교가 미래준비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에서는 개정초등학교와 신풍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삼북중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이리 모현초등학교와 웅포중학교입니다. 미래준비학교는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AI 교육, 생태전환 교육 등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시민발전이 변호사 수임료를 집행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시민발전이 자체 예산에서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는 시민발전의 변호사 수임료 집행은 사규에 정한 담당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시민발전 측의 제재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익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시행 50일 만에 모금액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는 약 50여 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준비하고 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답례품 중 고구마와 쌀 등 특산품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1억 원 돌파를 기념해 이번 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같은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 등기 우편으로 받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익산역 앞 광장에는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좋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주말 오후 5시 반,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익산역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익산역 노숙자 10여 명과 역 주변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입니다. 주말마다 무료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 이광진 목사는 봉사를 시작한 계기가 역 앞에서 보게 된 노숙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익산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빵과 우유를 드렸더니 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느냐? 그때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도시락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양모 씨도 이곳에서 주말마다 무료 도시락을 받습니다. 여감 노숙자들과 모인 취약계층 사람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시켜 이들 사이에서 반장으로 불립니다. 한 15명 정도는 노숙 오고 있어요. 역사에서 1시 반까지 있다가 역사 안에 있다 나가라면 또 쫓겨나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나 빈 상가 이런 데 생기면서 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4시 반에 문 열으면 또 여기 잘 트니까 그래갖고 들어가 자고 있어요. 시민들은 우려 섞인 반응입니다.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여름이나 봄 되면 아침부터 막걸리 드세요. 막걸리 먹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오줌 역은 이렇게 깨끗한데 막 오는 길이 너무,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민원 든 적이 있었어요. 익산시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에서 도보 11분 거리에 있는 다이로움 곳간에선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밥차를 운영하고 있고 노숙인 쉼터인 이리자선원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현재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인은 72명. 하지만 이곳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지내온 노숙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를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데, 시설 생활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입소 연기까지 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해야 하는 단체 생활과 제약들이 노숙자들에겐 억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이라는 특성상 어디든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얼굴인 익산역,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또 취약계층인 노숙자의 삶을 위해서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95명, 사망자는 8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으로 일주 전보다 40여 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29명, 군산이 53명, 익산이 4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를 유지했습니다. 군산시 성산면에서 트랙터가 뒤집혀 60대 A씨가 사망했습니다. 20일 낮 12시 반쯤 A씨의 아내가 트랙터가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트랙터에 가슴이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랙터가 밭을 갈아엎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석 달 동안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교통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6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정읍 지역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7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환자들의 경과를 살피러 병실에 온 의료진이 쓰러져 있던 B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394건입니다. 1년 전보다 2,537건, 14.2%가 줄었습니다. 상담 품목별로 보면 유사 투자 자문이 6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류 섬유 401건, 이동전화 서비스 313건 등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축제인 와일드 로컬푸드 축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축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긴 데다 사방이 막힌 공간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잡도록 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친환경 생태축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축제 명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4년 전 첫 발을 뗀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돼야 하지만 관련법 문제로 새만금 개발청이 입장을 바꾸면서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될 상황인데요. 새만금청이 관련법을 문제 삼아 손을 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의 관문인 신시도. 지난 2019년 이곳을 시작으로 1,000억 원을 들여 문여도까지 4.9km 해상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업무협약과 타당성 요격을 마친 상태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착공에 올해 말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의 설치 구간을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만금청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새만금개발공사가 전체 부지 가운데 67%의 땅을 확보해야만 공공시행자로 지위를 얻을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을 하면 새만금공사가 민간 사업자가 돼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새만금특별법에서는 공사가 공공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하면서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했지만 새만금청은 공익성이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겁니다. 해당 문제를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수용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 이런 인프라 이런 사업이 아니고 관광 사업으로 해서 그 수익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면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 제한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땅값이 오른 데다 감정평가로 토지 수용을 할 수 없어 토지 협의 매수와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새만금청의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우리 전라북도와 이 새만금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개발하자고 만드는 것이 바로 개발청인데, 반대로 지금 개발청이 모든 개발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 새만금과 전라북도 군산을 발목 잡는 역할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군산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사업 추진 4년 만에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126명이 초등과 중학 학력 인정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인정 이수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8살, 최연소자는 48살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을 읽지 못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겨울철 중단했던 금강과 만경강의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시는 무료 대여소를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며 1인용 및 2인용 자전거와 안전 헬멧 등을 갖춰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전거 대여소는 금강과 만경강 자전거길 인근에 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50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이동 세븐일레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과자와 위생용품, 건강음료 등으로 나온이동 맞춤형 특화 사업인 행복나눔 공유곡관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가 익산시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6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한농연 회원들은 청소년들의 꿈과 학업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익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